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86세 영양내과 전문의 장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들과 50년 넘게 마주하며 얻은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살은 빠졌는데 몸은 더 약해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지만 기운은 떨어지고 얼굴은 더 피곤해 보이고 예전보다 더 자주 병원 신세를 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뱃살은 여전하고 팔다리는 가늘어져서 오히려 몸이 더 이상해졌다는 표현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말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굶었더니 체중이 2kg 줄었어요. 그런데 허리는 그대로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었더니 입맛은 줄었는데 몸은 늘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체중계 숫자만 보고 기뻐했는데 나중엔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이처럼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몸이 더 망가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조합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빠지는 것과 체지방이 빠지는 것, 그리고 근육이 유지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중에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만 줄이면 살이 빠진다는 오래된 이론에만 머물러 있죠. 40대 이후의 몸은 20대와 다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과 60대 이상의 남성은 같은 방법으로 살을 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사량만 줄이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줄어들고 근육은 빠지는데 지방은 남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마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방이 많은 위험한 체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으로 오히려 건강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식 혹은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 무리한 유산소 운동만 반복, 단백질 섭취 부족,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여 기초 대사량 급락, 결과적으로 체지방은 남고 근육이 빠짐. 이런 감량 방식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살을 빼기도 어렵고 빼더라도 쉽게 다시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체중인가요? 체지방인가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건강한 감량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이란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식사의 질과 타이밍, 조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체중은 빠졌지만 몸이 무기력하고 활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근육이 빠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자체를 의식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무작정 굶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68세 김용자 씨라는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체중은 51kg로 보기엔 마른 체형이었지만 내장 지방 수치는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고 근육량은 40대 여성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허리 둘레는 91cm에 달했고 건강검진 결과는 말 그대로 마른 비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배만 나오는 걸까요? 하루 30분씩 걷기도 하는데 살은 왜 안 빠지죠? 이런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단백질 섭취와 식사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김용자 씨 역시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되지 않았고
아침은 자주 걸으며 점심은 대충, 저녁은 과하게 먹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첫 번째 변화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할 것,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70g 이상으로 늘릴 것,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식사할 것, 최소한 8시간 이상의 숙면을 유지할 것. 2개월 후 그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오히려 2kg 늘었지만 체지방이 4kg 줄고 근육량은 3kg 늘었습니다. 허리 둘레는 91cm에서 85cm로 줄었고 몸 전체가 훨씬 탄탄하고 활기 있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숫자가 아닙니다. 몸의 조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늘어나고 나쁜 지방은 줄어든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중 감량보다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면 놓치기 쉬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줄이느냐가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4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단순한 감량이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고 내장 지방을 줄이며 세포 대사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근육은 지키면서 지방만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우리 몸의 지방 대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체지방만 줄이는 식사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천 명 환자들의 성공 사례는 어떤지,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40대 이후에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분명 체중은 줄었는데 정작 내 몸은 더 무기력해지고 기초 대사는 떨어진 것 같고 음식은 예전처럼 먹지 않는데도 뱃살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말입니다. 옷은 커졌지만 몸은 더 늘어진 느낌이고 체력이 더 떨어져 버린 듯한 그 낯선 감각.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체중이 빠졌다고 해서 지방을 먼저 소모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오면 몸은 가장 먼저 대사 활동이 많은 조직을 줄이려 합니다. 바로 근육이죠.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면 근육부터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다릅니다. 특히 내장 지방처럼 배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으려 합니다. 몸은 지방을 일종의 비상용 창고처럼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겨두려고 하죠. 그 결과 체중은 줄어들지만 근육이 먼저 빠지고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을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거죠. 특히 40대 이후는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호르몬의 변화도 커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조금만 운동하고 먹는 걸 줄인다고 해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지키고 지방만 줄이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한 진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무조건 칼로리를 줄이려고 합니다. 굶거나 저녁을 아예 건너뛰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근육을 갉아먹게 만들고 결국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몸을 바꾸어 버립니다. 건강하게 체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신진대사를 억지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기상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녹차 한 잔과 함께 부드러운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하루를 지방분해 모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나 삶은 달걀, 토마토 같은 식재료는 아침 식사로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이런 식사는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몸속에 저장되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니 단백질과 약간의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소량의 현미밥, 그리고 된장국처럼 소화에 부담이 없는 식단이 적절하죠.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유지되면서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하지만 절대 굶지 않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연어처럼 고단백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몸의 염증을 낮추고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효과가 큽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밤사이 몸이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재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단백질 섭취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체중에 비해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하루에 최소한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이를 하루 3끼에 고르게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일수록 몸은 지방을 덜 저장하고 더 잘 분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지키는 방향으로 몸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체중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체성분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겉모습만 달라지고 싶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속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지방보다 근육이 많은 몸, 피곤함보다 활력이 많은 하루, 무기력한 다이어트보다 명확한 전략이 있는 건강관리.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살은 빠지는데 몸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기초 대사는 높아지고 몸속은 더 가볍고 따뜻해지는 감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하루만 굶어도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안 먹어도 빠지질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뚜렷하게 달라진 몸의 반응을 경험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살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살이 찌지 않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쌓이기 쉬운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분포가 허벅지와 엉덩이에서 복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복부 비만이 확 늘어나는 전환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무조건 덜 먹고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는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 대사량 저하입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70%가 이 기초 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리한 절식 다이어트는 살이 빠지는 체질이 아니라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우리 몸을 바꿔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기초 대사량을 다시 올릴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식사의 리듬과 식재료의 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질입니다. 무조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흰 쌀밥, 흰빵, 설탕, 정제된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때 과잉 분비된 인슐린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하지만 현미, 귀리, 고구마, 콩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오히려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의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하루 전체에 걸쳐 작은 단위로 꾸준히 나눠 섭취해야 근육 합성과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식사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반모, 점심에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저녁에 연어 100g과 시금치를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세 끼에 고르게 단백질을 분배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방 연소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 타이밍입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하고 점심은 충분히, 저녁은 가볍게. 특히 아침 식사는 신진대사 시계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따뜻한 음료와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은 잠자기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거르고 잠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기초 대사량을 되살린 사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예로 62세 여성 김경자 씨는 수년간의 다이어트 실패를 겪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이어트를 할수록 몸이 더 피곤해지고 체중은 줄지만 뱃살은 그대로고 무엇보다도 무기력해졌다는 호소를 하셨죠. 김 씨는 하루 2끼만 드셨고 아침은 늘 걸으셨으며 점심과 저녁은 탄수화물이 중심이었습니다. 운동은 간헐적으로 걷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김 씨의 식사를 3끼로 늘리고 아침엔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아보카도, 삶은 달걀, 두부, 녹차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과 저녁엔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4주 후 김 씨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같은 양을 먹는데도 체중은 줄고 뱃살이 빠졌어요. 이상하게 허기가 덜하고 기운이 돌아요. 실제로 체중은 3kg 줄었고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둘레가 7cm나 줄어들었죠. 기초 대사량은 일시적인 식단이나 다이어트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꾸준한 단백질 섭취로 누구나 다시 살을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체중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기초 대사를 지키고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체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매일의 식사와 생활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바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어떻게 스스로 치유하고 살아나는지를.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일시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한 달만 참자, 3kg만 빼보자, 다음 주 여행 전에만 좀 말아보자.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요요 현상, 탈진, 재발한 식탐, 더 무너진 자존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이어트가 아니라 리듬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하루의 리듬, 식사의 리듬, 잠의 리듬, 움직임의 리듬. 이 네 가지 리듬만 안정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을 열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제때 식사를 하고, 불필요한 간식은 멀리하고, 저녁엔 몸을 이완시켜 깊은 잠에 드는 것. 말은 쉬워 보여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꾸준함 하나가 결국 몸을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의 내 식사와 생활이 내 몸을 살리는 방식인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바꿔보셔야 합니다. 아침 한 끼를 챙겨보는 것부터,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는 것부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보와 팁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다시 빠질 수 있고 근육은 다시 생길 수 있으며 기초 대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언제나 결심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아보카도를 꺼내고 녹차를 우리고 조금이라도 걸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바꿀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은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